우리 이영길 박사님 모시고 누구나 연애에 성공할 수 있는 이상형 찾기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엔 출생 순위에 따른 성격 알아보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이가 예술가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렇게 쭉 보면 첫째 아이는 권위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셨고, 둘째 아이는 어떻다 그랬죠? 경쟁의식이 있고, 막내 아이는 좀 불쌍한, 단순하죠. 위에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받았어요. 예. 가운데 있는 중간 아이. 네, 중간 아이가 조금은 안쓰러운 그렇죠. 느낌을 받게 됐는데, 이제 막내 아이예요. 막내 아이가 예술가 타입이고, 많은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면 더 이상 이제 동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이지만 부모의 사랑은 아낌없이 받을 것 같고,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들, 그 위에 있는 세대 그 형제들의 사랑도 또한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닌가요? 자녀도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부모도 자녀 잘 만나야 되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격언이 있는데,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예, 상담을 오랫동안 하는 동물도. 경우에서. 예. 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학생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정치도 마찬가지. 네. 예, 서로의 잘 만나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이 뭐 우월성을 가지고서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가정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렇겠죠. 예술가 타입이라고 하는데, 예술가 타입이라고 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막내 아이가? 네. 그래서 막내는 거의 막둥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제일 밑에 순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예, 부드러운 위에서 억압적으로 이렇게 받아올 때는 누를 때는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성격이 좀 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면의 전제를 두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부드러운 면의 성향을 가진 막내의 경우에는 예술가들이 감정형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적인 부분에 좀 어려워합니다. 예, 탤런트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예, 그 프리차일드가 있어야 자유스러운 어린아이 마음이 있어야, 예, 이랬어야 어떤 그 유순해지고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딱 너무 고착적이고 딱딱하고 질서가 있고 원칙적이면은 안 되잖아요. 예, 막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에 하나의 예술가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환경이나 어떤 교육에 따라서. 예. 그 자유로운 영혼이, 예. 막내가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막내 아이가 그렇고, 또 외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네. 옛날에야 뭐 심지어 12 뭐 그렇게까지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출산하셨지만, 최근에는 우리만 살자 이런 세대도 있고 많으면 둘, 셋, 하나 이런데, 그래서 외아들 외딸이라는 게 최근에는 많을 것 같은데, 모친 콤플렉스 타입? 예. 뭔가요? 모친 콤플렉스 타입이죠. 그래서 딸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경우에는 모친 콤플렉스. 그래서 모친 마마보이라고 콤플렉스. 그러죠. 그렇죠. 과잉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외동이나 무남 동료에게 시집 가거나 이렇게 장가를 갈 경우에 좀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방송들을 또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전제가 있을 때는 괜찮은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더라도 예.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예. 또 잘 본인이 성장을 했으면. 그런데 이제 이미 가정교육이 그 사회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 영역의 교육을 많이 영향받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영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부자모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어머니는 부드럽고 아버지는 좀 강한 그런 면에 이제 어떤 지도성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고루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경우에도 한쪽이 교육을 잘 모르거나 어떤 그 방법을 모를 때는 교육에 대한 문제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한쪽으로 것이죠. 치우치게 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녀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좀 완고하시면 어머니가 부드럽게 부드러워져야 해서 되죠. 조율을 자녀를 해줘야 되죠. 좀 잘 다독거려주고 이런 게 이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엄하게만 자라고 어머니가 신경을 안 쓰면 그 아이가 좀 예민해지고 한쪽으로 좀 콤플렉스, 트라우마가 있는 또 그런 이런 아이들이 경우도 생겨요. 있습니다. 그 딸의 경우에 아버지나 오빠나 삼촌이나 이렇게를 통해서 성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성 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경우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성 간에 대한 면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때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거울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이성에 대한 그 여성에 대해서의 대우를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자존감을 세워주는 면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그 자녀에 따라서의 부모님의 교육의 역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외동 외딸은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외아들과 외딸이 또 모친 콤플렉스 타입이 마찬가지인데요. 그죠? 네. 외아들과 외딸. 역시 여기도 이제 그 부친 콤플렉스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아. 예.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양육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그 양육의 태도에 따른 그 다른 자녀의 관계에서 그 자녀들의 어떤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가 그 인격 형성이 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교육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양친의 교육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 또 부친이 안 계시거나 네,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그만큼 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교육이 치워지지 해줘야 되는데, 않으면 또 언밸런스가 되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는 이미 증후군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차적으로 성장 과정에 따라서의 역량이 있기 마련이고요. 출생서열은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그 툴이고요. 어쩔 수 없는. 예, 이거는 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고 네, 네. 하나의 사례나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예,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 그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졌느냐,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졌느냐, 배합이 이루어졌느냐, 네. 균형이 이루어졌느냐 상태에서의 좋은 역량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알아보는 아까 사람을 그림을 그릴 때는 네. 부모님들이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그 역량이 그림에서 다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20대가 넘는 그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정신병리 쪽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면 이제 정신병리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상심리학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어떤 그 심기증이라든지 네네. 예, 아니면 어떤 히스테리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반사회적 여성 성향 속에 남성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남성 성향에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예, 남성인데 여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네. 거예요. 예, 이런 면들이 그 그림에서 10가지 예, 심지어 그 정신 분열 상태까지 우울증 디프레션까지 다 나오기 일반이죠. 아마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또 이성을 올바른 이성을 찾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한테 맞는 상대 배우자감이 누군지 어느 스타일인지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 같아요.